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단속 피하는 법까지 알려주는 요즘 마약상이란 기사입니다. 요즘 마약상들 어떻게 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좀 세세하게 알려주더라. 행정력을 총동원한 단속에도 SNS에 버젓이 지금 구매법을 안내하고 있다. 교묘하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는 지금 그런 기사죠.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네, 미국 CIA 용산 국가안보실 불법 감청했다. 네, 이 뉴욕타임스가 미국 기밀 문서를 보도를 하면서 지금 드러났습니다. 대체 어떤 얘기가 감청이 됐다는 건지, 국가안보실에서 무슨 얘기가 나누어졌었던 건지 잠시 뒤에 좀 깊게 짚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정권 심판론 대 거야 심판론. 네, 오늘이 딱 총선 D-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은 대체 어디로 향할 것인가? 라는 기사인 건데요. 여기 잠깐 같이 볼까요? 여기 지금 한국갤럽의 이 자료가 이 조사가 나와 있는데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단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이 다수가 좀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게 42에서 36%로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가 44에서 50%로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나랏빚이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때문에 4년 동안 갚아야 할 이자만, 원금 아닙니다. 이자만 100조다라는 지금 기사인 건데요. 최근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좀 나눠준 게 있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금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갚아야 될 돈 이자만 지금 100조에 육박하는 상황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저희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아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어제 손흥민 선수, 이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턴이랑 경기에서 개인 통산 100호 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이다. 이 개인 통산 100호 골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출범한 다음에 34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아시아인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달성을 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네, 저희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유튜브로도 구경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댓글로 질문 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용산 도감청입니다. 용산이 도감청됐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를 지금 불법 감청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체 뭐가 도감청이 된 것이냐? 다음 기사 좀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포탄 수출을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유출된 이 미국 기밀 문건에 담겼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최근에 SNS에 유출된 바로 그 기밀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나오고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금 지원하는 방안을 좀 항상 고민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한 얘기 잠깐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를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시에는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 지금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전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갖고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출된 기밀 문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것 관련해서 같이 볼까요? 3월 초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뭐라고 대화를 나눴냐면 김성한 안보실장이 미국 대신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하는 건 어떨까 우회적으로 좀 한 게 어떨까라는 의혹을 당시에 일었었죠. 이런 뭐 우회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 미국 대신에 폴란드에 수출하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자 이문희 비서관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줄지를 안 줄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거를 뭐 제공을 하지 않겠느냐. 최종적으로 폴란드가 쓴다는 게 검증이 되면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내용이 사실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뭐 폴란드 얘기가 나와서 우회로 가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 내용 기밀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미국의 어떤 뭐 이런 제안에 우리가 전전긍긍 고민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지금 다 공개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미 미국은 다 읽고 있다. 네. 뭐 마쿠에서의 협상이나 접촉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이달에 미국을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 간에 협의할 사안이든 네.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 요청한 거를 우리가 어떤 카드로 대응할 거냐 이게 이미 다 노출이 돼 있구나. 네. 미국은 다 그걸 분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건데요. 통상 지금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네. 첨단 신호 장비, 시긴트라고 그러잖아요. 신호 장비로 수집된 정보, 이제 그걸 분석했다 이랬지만 네. 그 바꿔 말하면 그냥 도청 감청했다 이 얘기거든요. 역대 미국 여러 정보기관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NSA라는 미 국방부 산하의 전문기관에서 네. 이런 걸 담당을 해요. 과거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미국 CIA 요원이 그걸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 도감청의 주체는 대부분 다 NSA였어요. 그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독일 네, 총리였죠. 예, 그 대화 내용도 도감청이었어요. 문제는 도감청을 당한 장소가 어디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 우리 거 폭로했던 2013년에 그때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에 있는 네.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에 주한 미국 있는? 대사관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집무실이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국가안보실 용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스란히 지금 도감청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과연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까?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뭘 요구할 건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뭐 협의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승원 의원님. 네. 그동안 미국이 뭐 이것만 도감청 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감청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불법이고 도청이죠. 또 주권 침해 행위인데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때부터 성급하게 이전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청와대에는 대통령실이라든가 혹은 지하 벙커라고 하는 곳은 도청이 될 수 없는 곳이고 네. 또 내부망과 외부망이 완전히 분리된 그런 인터넷망을 갖고 있어서 쉽게 뚫리지 않는 곳인데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드디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과연 처음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쉽게 뚫린 것들이 예전부터 자주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그 방 안에서 대화자들의 그 대화 목소리의 진동 갖고도 네. 그것 갖고도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는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아마 보안 장치가 안 된 휴대폰을 사용한다든가 네. 보안 의식도 좀 결여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좀 대통령실 대응도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는 네.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미국에 항의를 하며 네. 재발 방지라든가 또 아까 윤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라든가 그런 걸 얻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대통령실의 대응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전 의원님 아직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협의를 단계 하겠다. 아닌가요? 예,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는 네. 내용으로 예, 발표한 것으로 알고 협의를 한다는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네, 전 네. 의원님. 그러니까 뭐든지 다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선진상 규명 후 조치 이런 기조로 좀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사실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할지는 그것은 또 대통령실에서 좀 고민을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아까 이제 김승호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뭐 용산으로 이전해서 그 전에는 감청이 안 되다가 용산으로 이전해서 감청이 생긴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없던 감청이 생긴 것이냐 이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야권이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는 수긍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어제 조태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이제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4월 말에 또 대통령의 방미가 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적절한 조치는 취하되 그걸로 인한 또 한미 동맹이 네. 금이 간다거나 뭐 하는 뭐 이러한 것은 오히려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호 의원님 짧게. 네네.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푸틴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이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려를 표한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특히 안보실에서는 네. 그런 내용이 왜 러시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그런 등등을 갖다가 살펴서 벌써 진즉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달에 다시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안보실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네. 예,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그냥 누구랑 밥 먹었다가 아니라 네. 러시아가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러시아마저 등 돌린다면 우리 외교는 정말 빵점을 넘어서 마이너스 점이라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러시아가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이런 미국의 기밀 문서가 네. 이 대량 유출된 그 배후에는 네. 러시아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언론에 나오는 이 보도 내용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좀 공급하는지 지금 이런 부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유출의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는지 사실 이런 것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러시아가 미국과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와 나토는 완전히 지금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과 나토 그리고 어떤 그런 미국과 가까운 그런 나라를 갈라치기 하는 이러한 의도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의도하에 이 어떤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야. 사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한 면에서 뭐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 편을 들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배후까지 좀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근데 일단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나눴던 얘기가 지금 도감청이 됐고 그게 SNS에 올라서 사실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하고 지금 심각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사 좀 마저 이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한국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사드까지 이스라엘 모사드 굉장히 유명한 이 정보기관이죠. 모사드까지 감청한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출된 기밀 문서들의 좀 내용을 쭉 봤더니 일단 주요 내용이 우리나라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담겼습니다만 뭐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뭐 러시아의 이 나토 탱크 지원에 대한 대응, 뭐 중국, 이스라엘, 영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레이트, 이란까지 지금 모든 이 굉장히 기밀인 정보가 총 망라가 돼서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지금 도감청한 상황, 이게 그럼 이번이 처음이냐? 처음이 아닙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도감청 큰 논란 세 번째. 도감청 세 번째가 아닙니다. 큰 논란 세 번째. 자잘한 논란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하느냐. 놀랍지 않은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CIA가 이렇게 도감청을 하고 했었던 내용들이 여기 볼까요? 유럽의 정관계 인사들 도청을 좀 지속을 했었고 오바마 바이든의 근절 약속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논란 세 번이 뭐냐? 저희가 좀 CG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메르켈 독일 총리를 10년 넘게 휴대전화를 도청을 하고 있더라란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었고 2021년엔 덴마크 언론이 이번엔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단순히 뭐 메르켈 독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 유럽 정치인들의 통화를 이 기록을 지금 접근을 해갖고 다 도감청을 했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 큰 논란 외에도 아까 윤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 그때 뭐 도감청 얘기도 있었고요. 자잘하게 지금 굉장히 미국이 뭐 한두 번 이런 일이 불거진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김광선 변호사님. 그때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죄송하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보력의 싸움이죠.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 아닙니까? 네. 정보력과 또 정보 관련 기관이 있어서 엄청난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고요. 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강대국으로서 그건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도청이 됐건 감청이 됐건 불법이 아니든 불법이든 간에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전에도 두 번이나 있었지만 두 번만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밖으로 나타난 게 두 번이지 엄청나게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가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감청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좀 악재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은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동맹 관계 한미 동맹, 동맹이라는 것은 신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도청 감청을 하면 신뢰가 지속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항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재발하지 않겠죠. 재발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뭐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강력히 항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예방이 중요하죠. 정보는 반드시 얻으려고 계속 실시를 할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대통령실이 됐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곳에서 도청 감청을 못하도록 우리 나름대로 또 어떤 방어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네. 또 각고의 노력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단순히 협의하고 그냥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자세는 오히려 또 재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강력히 항의하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방미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지금 채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이런 악재가 지금 터졌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방미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분명 이의 제기를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위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 간에 만나서 과연 의제로 어느 분야, 어느 수위로 논의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까 전주혜 의원님이 뉴욕타임스의 보도의 사실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네. 기사를 보면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그다음에 이문희 외교비서관,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당사자들이 보면 아 내가 한 얘기가 정말 그대로 녹취가 됐구나라는 느낌 또 그 사실 여부는 아마 금세 확인됐을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뭐 들켰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인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저는 한미 정상회담 갖는 거 정말 네. 중요하죠. 한미일 간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뭐 군사 협력 체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 네. 이 그림 속에서 뭔가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런 도감청 같은 거는 이런 정보 유출 같은 건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는 인터넷 인플레 감축법, 네. 반도체 관련 지원 여부 대신 뭐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압박, 그다음에 뭐 전기차에 대한 지원 여부 이런 구체적이고 우리의 수출과 직결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현안들이 서로 이런 양국 간에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는 사안들과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대통령과 참모들이 뭐에 더 방점을 찍느냐, 뭐를 더 우선순위에 둘 거냐, 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김광삼 변호사의 얘기의 마지막 중에 핵심, 이번 기회를 삼아서 네. 우리 대통령실 이전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취약해졌을 수 있는 이 도감청에 대한 예방, 이걸 좀 다들 환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계속 도감청을 하려고 들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청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방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